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대비 귀로 듣는 단원별 요약을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듣다 보면 단원 정리가 저절로 되실 겁니다.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 254페이지고요. 개인위생 및 환경관리를 설명드리면 대상자의 객담이나 상처 백, 눈이나 귀, 코의 신체 분비물, 대소변 등을 만져야 한다면 일회용 장갑을 껴서 요양보호사의 손에 직접 닿지 않게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개인위생에 관한 얘기이고요. 제일 먼저 구강청결 돕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구강청결 돕기의 기본 원칙은 칫솔질은 치아를 깨끗이 하고 잇몸을 자극해서 순환을 촉진하고 불쾌한 냄새와 맛으로 인한 불쾌감을 완화합니다. 입안에 염증이 있는지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고요. 입안을 닦아낼 때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너무 깊숙이 닦지 않아야 돼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치질을 할 때는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해야 사례에 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돕는 방법의 첫 번째로 입안 닦아내기를 볼 것 같으면요. 입안 닦아내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치아가 없는 대상자, 연하 장애가 있는 대상자, 의식이 없는 대상자, 사례가 들리기 쉬운 대상자들이 해당이 되시겠고요. 자, 요 내용도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입안 닦아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했을 때 치아가 없거나 연하 장애가 있거나 의식이 없거나 사례 들리기 쉬운 대상자들은 입안을 닦아내기를 해드려야 되는 대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방법은 똑바로 누운 자세일 때는 대상자의 상반신을 높여줘야 되고 목에서 가슴까지 수건을 대줍니다. 꺼지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서 사용을 하고 컵을 사용하기 어려우면 빨대가 달린 컵을 사용해서 해야 돼요. 닦는 순서는 윗니와 잇몸, 아래쪽 잇몸과 이빨, 그 다음에 입천장, 혀, 볼 안쪽 순이요. 다시 윗니와 잇몸, 아래쪽 잇몸과 입천장, 혀, 볼 안쪽 순으로 닦게 됩니다. 자, 필요한 경우 구강청정제를 사용하고 입술이 건조하지 않도록 입술 보호제를 발라줘야 돼요. 근데 이빨 닦기가 쉽지가 않아요. 입을 열지도 않거나 할 때는 우리가 구강 개구 장치라는 게 있는데 구강 개구 장치는 입을 열기 어렵다라든지 양치가 곤란할 경우에 양치와 구강 케어를 간편하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입안 헹구는 방법인데요. 입안을 헹굴 때는 식전 입안 헹구기가 있고 식후 입안 헹구가 있는데 목적이 좀 달라요. 시험에 잘 나왔던 거는 식전 입안 헹구기예요. 어떨 때 입안 헹구기를 하느냐. 식전 입안 헹구기의 효과를 보시면 구강 건조를 예방하고 타액이나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식욕을 증진한다. 이 두 번째 말씀드렸던 식욕 증진, 이게 시험이 많이 나왔었어요. 자, 식전 입안 헹구기는 왜 한다고요? 구강 건조 예방, 타액이나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식욕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또 식후에 입안을 헹구는 것은 구강 청결과 음식불로 인한 질식 예방을 위해서 입안 헹구기는 식후, 식전은 구강 건조 예방, 타액 분비, 위액 분비 촉진해서 식욕 증진 알아두시면 되겠고 식후에는 구강 청결, 음식물로 인한 질식 예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56페이지를 보시면 칫솔질 하기가 나와요. 자, 칫솔질 가능한 한 앉혀서 머리 부분을 앞으로 숙인 자세로 하고 앉은 자세를 할 수 없다면 건강한 쪽이 아래를 향하고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합니다. 불편한 쪽이 밑으로 내리면은 균형을 잃고 힘들겠죠. 그래서 건강한 쪽이 아래로 가야 되고 칫솔의 각도예요. 자, 칫솔은 45도 각도로 치아에 대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3분간 닦아줍니다. 칫솔질을 할 때는 치아뿐 아니라 혀도 닦아야 되겠고요. 입안에 물을 머금기 힘든 경우에는 입안에 물을 부으면서 헹구고 곡반을 대상자의 턱 밑에 가게 한 후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낸다. 이 사항도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입안에 물을 머금기 힘든 경우 입안에 물을 부으면서 헹구고 곡반을 대상자의 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대상자의 볼이라고 나왔었죠. 대상자의 턱 또는 볼 밑에 가게 한 후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낸다. 최근에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또 칫솔질 할 때 유의사항인데요. 칫솔은
치약은 칫솔모 아래쪽까지 눌러 짜서 솔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해야 되고, 최근에도 출제됐었는데 그림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제 칫솔에 치약을 어떻게 짜야 되느냐인데 안에까지 쑥 들어가게 해서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위에만 살살살살해서 밑에까지 들어가게끔 하는 그 그림 문제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치약이 너무 많으면 거품으로 인해 칫솔질이 어렵고, 치약의 청량감 때문에 잘 닦였을 거라고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너무 치약이 많은 거는 또 맞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면 잇몸이 또 상하게 되죠. 그래서 잇몸이 닳아서 시리게 되므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쓸어내리고, 칫솔질 방향이 잘못되면 치아 표면이 마모, 구강 점막이나 잇몸이 손상되고 구토나 질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칫솔질 방향도 제대로 잘 하셔야 돼요. 대상자 스스로 구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증진하고, 만약에 혈액 응고 장애가 있다면 치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칫솔질은 잠자기 전, 또 매 식사 후 3분 이내에 3분 동안 하도록 습관화하고, 단 탄산음료를 먹었다면 30분 후에 실시를 해야 또 치아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칫솔질하기, 칫솔과 치약 짜는 거 최근에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 보면 의치 빼기가 있는데요. 자, 부분 의치 클래프트를 손톱으로 끌어내려 뺀다. 자, 빼고 넣는 순서인데, 위쪽 의치를 먼저 빼서 의치 연기에 넣은 후 아래 의치를 빼서 의치 연기에 넣는다. 우리 구강위생에서는요, 입안을 닦던 칫솔질을 하던 의치를 빼던 의치를 넣던 다 순서는 윗니부터 아랫니로 되는 게 방법이에요. 자, 의치를 뺐으니까 이제 의치 세척에 들어갑니다.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서 의치를 닦고 흐르는 미온수에 헹군다. 인공치아와 인공치아 사이, 인공치아와 의치 바닥 사이 안쪽의 좁은 부분까지 주위에서 닦는다. 의치를 세척할 때 의치 세정제를 사용하고 주방세제를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거나 표백제에 담그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치는 바로 관리하는 거, 세척하는 거, 기본은 흐르는 미온수지만 의치 세정제나 주방세제를 사용할 수 있고, 표백제는 안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의치를 세척했으니까 보관을 해야 되겠죠. 의치 보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잇몸 압박 자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는 의치를 빼서 보관하고요. 전체 의치인 경우에 위쪽과 아래쪽 의치를 맞추어서 뚜껑이 있고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의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 의치 세정제나 찬물에 담긴 보관 용기에 보관한다. 지금 말씀드렸던 요 내용 있죠. 의치의 변형을 막기 위해서 의치 세정제나 찬물에 담긴 보관 용기에 보관한다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의치를 어디에 보관해야 되느냐 하면 찬물이나 의치 세정제에 보관한다 이렇게 나오고, 또 왜 담궈서 보관해야 되느냐 하면은 정답은 의치가 변형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유형으로 정말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자, 분실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와 용기에 보관을 하고요. 이제 뺐으니까 끼워야죠. 이번에는 의치 끼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치를 끼울 때는 대상자의 구강 점막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의치를 삽입하기 전에 구강세정제와 미온수로 입을 충분히 헹궈서 깨끗하게 하고요. 의치를 끼울 때나 뺄 때는 어디부터? 위쪽부터 끼우고 위쪽부터 빼야 돼요. 인지저하나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의치의 위치를 자주 확인해서 빠졌나 안 빠졌나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입술이 건조하고 트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술 보호제를 발라줍니다. 자, 이번에는 두발 청결 돕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는 259페이지입니다. 자, 두발 청결 돕기의 기본 원칙은 공복이나 식후는 피하고 추울 때는 덜 추운 낮 시간대에 감겨야 되겠고요. 머리 감기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합니다. 자, 돕는 방법 중에 구체적인 것 중에 통목욕 시 머리 감기기가 있고, 침대에서 머리 감기기, 물 없이 두발 청결하고 돕기, 머리 손질하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먼저 통목욕 시 머리 감기기를 보겠습니다.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
머리와 두피는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 후 헹군다. 시험 볼 때 손가락 등에 손톱이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손톱으로 헹군다 하면 틀립니다. 어디로 해야 된다고요?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 후 헹구. 손가락 끝으로 해야 상처가 나지 않겠죠. 이번에는 침대에서 머리 감기기입니다. 자, 침대에서 머리 감기는 또 기본 방법을 보시면 먼저 문과 창문을 닫고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해요.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몸을 비스듬히 해가지고 자세를 취한 다음에 세 번째는 침대가 시트가 젖지 않도록 방수포를 어깨 밑까지 깔아요. 어깨 밑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어깨 아래 수건을 놓아서 가슴 위까지 감싼 다음 목욕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 내립니다. 자, 이게 예전에 그 많이 나왔던 내용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해야 되고 방수포는 어깨 밑까지 깔죠. 수건은 가슴 위까지 감싼 다음 목욕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 내립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솜으로 귀를 막고 눈에 수건을 올려놔요. 머리를 다 감긴 후에 귀마개 솜을 빼고 면봉으로 양쪽 귀에 물기를 제거합니다.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헤어드라이로 머리를 말리는 거, 이게 침대에서 머리 감기기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 없이 두발 청결하는 걸 돕는 건데요. 자, 물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즉시 사용할 수도 있고 물이 없어도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물 없이 하는 방법이에요. 머리에 발라서 거품을 낸 다음에 수건으로 닦아놓고 빗어내면 두발이 청결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통목욕을 했던, 침대에서 머리를 감겼던, 물 없이 두발 청결을 했던 다 감았으니까 이제 머리 손질이 들어가죠. 자, 네 번째 머리 손질하기입니다. 머리카락이 엉켰다면 물에 적신 후 손질한다. 이것도 아주 여러 번 나왔던 문제예요. 물기를 해줘서 물에 적신 후 스프레이를 뿌린 후 손질한다. 머리를 빗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고요. 모발을 잡고 두피에서부터 모발 끝 쪽으로 빗는다. 마비 등으로 누워있는 대상자의 경우 머리가 짧아야 손질하긴 좋지만 대상자의 기호나 의견을 물어서 손질을 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또 손발 청결 덮기예요. 자, 노인의 피부는 건조합니다. 이건 교재 263페이지예요. 노인의 피부는 건조해서 각질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오일이나 로션 등을 발라주고요.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10에서 15분간 담가요. 그 이유는 혈액순환도 촉진하고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얼마 동안 담근다고요? 10에서 15분간 담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손톱깎이를 이용해서 손톱, 발톱을 자르게 되는데 손톱은 둥근 모양, 발톱은 일자 모양. 요것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손톱은 무슨 모양? 둥근 모양, 발톱은 일자 모양. 글로도 나왔고 그림으로도 손톱과 발톱의 그 모양을 그림으로도 아주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시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르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손톱이나 발톱을 자르는데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었다라든지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정답은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264페이지를 펴시면 회음부 청결도끼가 있는데 회음부 청결도끼는 과거에 정말 많이 나왔던 건데 요즘에는 조금 덜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여성이 회음부 청결도끼를 하지 않았을 때 걸릴 수 있는 질병은 무엇이냐 하면 정답은 방광염, 요로감염이에요. 자, 방광염, 요로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해야 되겠고요. 여성의 회음부 닦는 순서는 위에서 아래 또는 앞에서 뒤. 또 다른 말로 해부학적으로 말하면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는 거 요거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자, 회음부라는 부분은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희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어떻게 스스로 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도록 돕는다. 이게 많이 나오죠. 회음부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265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는 세수도끼가 나와요. 자, 세수도끼를 보시면 눈곱이 없는 쪽부터 깨끗한 수건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눈곱이 없는 쪽에서 있는 쪽으로, 또 깨끗한 수건으로 돌려가면서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한 번 사용한 수건의 면은 사용하지 않으며 안경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닦아준다. 안경에 손자국이 있으면 잘 안 보이시게 되죠. 눈곱은 없는 쪽부터, 방향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수건은 사용한 면은 돌려가면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안경은 하루에 한 번 이상. 그래서 눈에 대한 관리고요. 이번엔 귀로 갑니다. 면봉이나 귀이개로 귀 입구의 귀지를 닦아내고 귓바퀴나 귀 뒷면도 닦아낸다. 그런데 귀지의 제거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드리면 안 돼요. 그럼 어디서 해야 될까요? 네, 의료기관에서 와서 제거한다. 귀지를 제거하는 건 의료행위다 알아두시고요. 또 세안을 하다 보면 코안을 닦아주게 되는데 콧돌이 바깥으로 있다면 깎아줘야 돼요. 예전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코 안에 코털을 깨끗이 닦아준다. 어때요? 네,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밖으로 나온 거는 잘라주고 밖으로 나온 거는 닦아주겠지만 귀지를 후벼서도 안 되고 코털을 안에 있는 걸 닦아주면 안 되는 거죠. 자, 얼굴 세수를 닦는 순서입니다.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이것도 과거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순서대로 닦아줍니다. 267페이지 펴시면 면도덮기가 나와요. 자, 면도덮기. 어르신들 이제 수염이 덥수룩하게 되면 면도도 도와줄 텐데, 자, 날면도기보다는 전기면도기가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전기면도기가 있으시다면 칼 달린 날면도기보다는 전기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자, 면도할 때 그 순서예요. 면도 전에 일단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서 건조함을 완화시켜야 되고, 폼 클렌징으로 거품을 낸 뒤에 면도를 해야 돼요.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고 건조함을 완화시키고 폼 클렌징으로 한다. 또 면도 날이 피부에 닿을 때 각도입니다. 45도 각도. 45도 각도. 아까 칫솔도 45도 했었죠. 면도 날도 피부와 45도 각도예요. 45도 각도를 유지하고 짧게 나누어서 일정한 속도로 면도하고요. 주름진 피부는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겨서 면도하고, 귀 밑에서는 턱 쪽으로, 코 밑에서 입 주위로 면도를, 그런 순서를 해야 되겠고요. 면도 후에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낸 후 로션이나 크림을 두드려서, 문지르지 말고 두드려서 말리는 게 면도 덮기의 방법이에요. 이제 269페이지에 보시면 목욕덮기가 나와요. 목욕덮기의 기본 원칙인데, 목욕덮기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목욕덮기의 기본 원칙은 목욕본의 온도 따뜻하게 해서 40도 내외를 맞추게 되어 있고요. 샤워를 한다면 대상자가 샤워기 밑에 서서, 샤워기를 틀면 춥겠죠. 그래서 샤워하기 전에, 샤워 밑에 서기 전에 온도를 맞추고 안전하게 목욕 의자에서 앉은 상태로 씻기는 게 샤워할 때 목욕 돕는 방법이고, 또 대상자가 열이 난다라든지 혈압이 상승했다라든지 기분이 불쾌하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식사 직전 직후에는 목욕을 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 대상자가 열이 나거나 혈압이 상승됐을 때, 기분이 불쾌하거나 몸이 피곤할 때 식사 직전 직후에는 피해야 됩니다. 또 목욕 전후에 대소변을 보게 하죠. 목욕 손잡이에는 손잡이를 붙이거나 목욕 욕조에 손잡이를 붙이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줘야 되고, 목욕 중에는 대상자 상태를 확인하면서 2-30분 이내, 전체 시간이 2-30분 이내예요. 그래서 전체 시간 2-30분 이내로 목욕을 끝내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욕 중에는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줍니다. 이 내용도 시험에 몇 번 나왔었는데, 목욕 중에 따뜻한 물을 뿌려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체온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만약에 치매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한다면 평소에 좋아하는 것으로 화제를 돌려서 부드러운 말로 유도해서 장난치게 하거나 놀이를 하는데, 그 예로 보면 세탁을 하거나 걸레를 빨거나 뭐 손을 씻는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70페이지에는 통목욕 돕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통목이랑은 목욕통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거죠. 자, 목욕물의 온도는 아까 40도씨 내외를 만든다고 했지만, 일단 요양보호사 먼저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느껴보도록 하는 게 맞아요. 대상자가 차가운지 뜨거운지 직접 느껴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어야 되겠는데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순이에요. 말초에서 중심부로 닦으면서 먼저 몸을 닦은 후에 이제 들어가는데, 자, 욕조 턱 높이와 욕조 의자가 있다면 높이가 같아야 대상자가 앉아서 씻기가 편하세요. 그래서 욕조 턱 높이와 욕조 의자 높이가 같도록 맞추어서 대상자를 앉히고, 요양보호사가 이제 거들어 드릴 텐데 대상자의 마비된 쪽 겨드랑이를 잡고 건강한 쪽 다리, 마비된 쪽 다리를 옮겨놓는다. 결국 건강한 쪽부터 들어가고 건강한 쪽부터 나와요. 예전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왼쪽 편마비 환자가 통보급을 할 때 통에 들어가는 순서를 말해봐라. 그러면 왼쪽 편마비 환자 어디가 건강해요?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또 오른쪽 발을 먼저 나오는 거. 그럴 때 요양보호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마비된 쪽이니까 왼쪽이겠죠. 이렇게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쪽에 쓰고, 탕에 들어갈 때는 건강한 쪽 들어가고 마비된 쪽, 나올 때도 건강한 쪽, 마비된 쪽에서 건강한 쪽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욕조 통목욕이니까 욕조에 앉아 있으셔야 되겠죠. 욕조에 앉아 있는 시간은 5분 정도입니다. 5분 정도 하고 욕조에 등을 앉아 있어야, 등을 대고 앉아 있어 좀 안정감이 있겠죠. 욕조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고, 말초에서 중심으로 닦고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도 닦아줍니다. 목욕 후에는 물기를 빨리 닦아주고 피부 유연제, 자, 피부 유연제하면 좀 낯설죠. 크림이나 로션, 예전에 피부 유연자란 단어가 시험에 나온 바도 있습니다. 자, 목욕 다 한 후에는 따뜻한 우유나 차 등으로 수분을 보충하고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게 바로 통목욕 시 돕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침상 목욕 시 돕는 방법입니다. 자, 침상 목욕은 먼저 침대 위에서 하는 거죠. 인사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을 소개하고 절차를 설명, 커튼이나 스크린죠. 지금 환자는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죠. 자, 침대에 누워있는데 꼼짝 못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쪽에 침대 난간을 내려고 침대 위에 방수포를 먼저 빨아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닦는 순서인데, 얼굴은 눈, 코, 뺨, 입, 이마, 기부. 아까 앞에서 나왔죠. 눈, 코, 뺨, 입 주위, 이마, 귀, 목 순서로 닦게 되고, 양쪽 상지, 팔은 손목 쪽에서 팔 쪽, 유방은 원을 그르듯이, 복부는 배꼽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장운동의 방향이죠. 장운동도 활발하고 배변에 도움이 되니까 배꼽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하고, 양쪽 하지, 다리도 발끝에서 허벅지, 결국은 말초에서 중심구, 유방은 원으로, 복부도 배꼽 중심으로 시계 방향 원을 그리고, 자, 등과 둔부, 등 쪽이죠. 옆으로 눕게 해서 목 뒤에서 둔부까지 닦고요. 이렇게 닦으면서 우리는 피부를 상태를 관찰을 해야 돼요. 이상이 없다면 목욕 후 등 마사지를 한 후에, 자, 회음부는 씻을 때 이제 목욕수건으로 씻을 부위에 불을 가려주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또 어떻게 해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그래서 침상 목욕 순서는 먼저 얼굴을 닦고 양쪽 상지, 유방과 복부, 양쪽 하지, 위에서 아래쪽으로 쭉 가죠. 그 다음에 옆으로 돌려서 등과 둔부, 회음부 순서로 침상 목욕을 진행합니다. 기본 원칙은 말초 부위에서 목 중심부로 닦으면서 정맥의 혈액을 심장벽으로 밀어돌려서 정맥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목욕을 진행합니다. 자, 이번에는 273페이지를 펴시면 침상, 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 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쾌적한 환경, 실내 온도가 있어야 되죠. 실내 온도는 방이나 복도나 화장실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혈압 상승을 예방할 수 있고요. 자, 습도를 알아볼 것 같으면 쾌적한 습도의 범위는 40에서 60%예요. 또 쾌적한 환경 중에 환기가 되죠. 환기를 할 때 공기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간접 환기법을 쓰게 되고요. 자, 배설물 등 냄새가 있으면 반드시 환기를 해야 되겠고, 커튼이나 스크린을 이용해서 밝기나 직사광선을 조절합니다. 자, 조명은 복도나 화장실 계단은 밝게 하고 밤에는 개인등을 사용하게 합니다. 수면장애나 불안이나 흥분이 유발되지 않도록 소음을 줄여야 되겠고요. 현관이나 화장실에 문턱을 없애요. 만약에 문턱을 없앨 수 없으면, 문턱이 있다면
경사로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계단이나 화장실 복도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라든지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서 이동 중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바닥, 벽, 마루, 문 선반의 색깔을 구분해서 알아보기 쉽게끔 하는 것도 환경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274페이지를 보시면 침구 정리하는 게 나오는데, 침구류는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제품이 좋고요.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햇빛에 말리게 돼요. 더러워진 침구는 즉시 교환하고, 덮는 이불은 기온과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조절을 하게 됩니다. 275페이지 보시면 옷 갈아입히기가 나오는데, 옷 갈아입히기는 또 한 번도 문제가 안 나오는 적이 없게 매번마다 출제되는 거니까 275페이지부터 나오는 옷 갈아입혀야 되는 기본 원칙이라든지 순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옷 갈아입히기는 꼭 한 문제씩 나오는 파트예요. 기본 원칙은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고,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쪽부터 벗고 불편한 쪽부터 입는데, 옷을 벗는 거에서 단추가 있느냐 없느냐, 수액을 맞느냐 안 맞느냐 때문에 우리가 많이 헷갈리시죠.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의가 분리되어 있어야 입고 벗기 쉽고요. 가볍고 신축성이 좋은 옷이 바로 입고 벗기가 편하겠죠.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좌우로 체위를 변경해서 한쪽씩 바지를 내립니다. 자, 우리 옷 갈아입힌 돕는 방법에서 단추 있는 상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단추가 있다라는 거는 앞이 튈 수 있는 거죠. 그때 입힐 때는 어느 쪽부터 입는다고 그랬죠? 불편한 쪽부터. 벗기는 건요, 건강한 쪽. 그러니까 단추 있는 상의는 입힐 때는 불편한 팔, 건강한 팔 이렇게 되겠죠. 벗길 때는요, 건강한 팔을 벗기고 불편한 팔. 비교적 간단해요. 단추 없는 상의에는 우리가 뭐 티셔츠라든가 런닝 셔츠 같은 걸 텐데, 팔도 있지만 머리도 끼워야 되기 때문에 한 단계가 더 많아집니다.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힐 때예요. 입힐 때는 먼저 어디부터? 불편함부터 입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끼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건강한 팔을 끼게 되고요. 벗길 때는 건강한 팔을 먼저 빼고 머리를 빼고 불편한 팔을 빼게 됩니다. 최근에 문제 자꾸 나오는 게 수액이 있는 경우에, 수액을 막고 있는데 단추가 있는 경우가 있고 단추가 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간단한 단추는 있는데 수액이 있다면 수액을 건강한 팔에 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입힐 때는 역시 불편한 팔 먼저 입는 건 마찬가지인데, 수액을 팔에 막고 있으니까 입을 때 수액이 먼저 빠져나오고 팔이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순서는 단추 있는 옷에 수액을 막고 있는 대상자, 조건이 있어요. 단추가 있는데 건강한 팔에 수액을 막고 있는 대상자에 입히는 방법은 불편한 팔, 수액, 건강한 팔이에요. 그런데 또 단추가 있는데 건강한 팔에 수액을 다 막고 있는 대상자에 벗기는 것은 먼저 어디부터 벗죠? 건강한 팔인데 팔이 나와야 수액이 나오죠. 그래서 순서가 건강한 팔, 수액, 불편한 팔 이렇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더 복잡한 얘기는 뭐냐면, 수액이 있긴 있는데 앞이 맞긴 하는데 단추가 없는 거래요. 아까 단추 없을 땐 또 머리도 빠져나와야 됐었죠. 자, 조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팔에 수액을 막고 있는데 단추 없는 상의를 갈아입히는 방법이에요. 복잡하죠. 건강한 팔에 수액을 막고 있는 대상자의 단추 없는 상의 갈아입히는 방법이 입히는 방법. 자, 입을 때는 먼저 어디? 불편한 팔이죠. 불편한 팔 먼저 하고 머리를 또 빼야 돼요. 그 다음에 팔을 빼려니까 수액이 먼저 나와야 돼. 수액, 건강한 팔. 다시 불편한 팔, 머리, 수액, 건강한 팔이에요. 벗길 때는 이제 건강한 팔부터 벗어야 되죠. 건강한 팔이 빠져나와야 수액이 나오죠. 그러니까 건강한 팔, 수액. 그 다음에 머리 빠져나오고 불편한 팔입니다. 가장 복잡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하의 벗기는 것도 나는데 하의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것부터 벗고 불편한 것부터 입히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의는 일단 불편한 다리부터 입히고 건강한 다리를 끼웠으면 엉덩이까지 올려야 되는 거죠. 자, 하의 입히는 방법입니다.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엉덩이. 벗길 때는 엉덩이, 건강한 다리,
불편한 날이 이렇게 돼요. 옷 갈아입히기는 매번 나오는 거니까 책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본인들이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주의할 사항은 시험 문제 풀 때 실수하시는 게 입히는 것이냐 벗기는 것이냐 요거를 잘 보셔야 되고요. 입고 벗긴다 할 때 그 지문에서 벗긴다 입힌다 요게 헷갈리시면 알면서도 틀리게 되는 문제니까 찬찬히 잘 살펴보십시오.